안녕하세요. 안전제일 포트폴리오 117주차 운영 현황 보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만담, 오늘은 노후 준비의 기본은 무엇일까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경기가 너무 좋지 않죠? 근데 사실 경기 좋은 시절도 별로 없었지만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나마 부동산이 많이 올라줘서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부자 같은 착각에 빠져지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거품이 만들어낸 망상이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기본이 마이너스 20%고 도심 한복판에 반토막 난 아파트도 등장하고 있죠. 네이버 호가 보고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하지만 물가는 미친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엔간해서는 영수증 확인을 안하는 제가 얼마 전에 애 과자 사러 마트에 갔는데 계산하고 나오다가 영수증 받으러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는 계산이 잘못된 줄 알았는데 계산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순간 뭔 일인가 싶더라고요. 집값에 이 출산율의 성장률 등 이 경제 지표를 보면 지난 시절의 일본과 너무나도 닮아가고 있죠. 예, 아니 일본은 그나마 물가는 안정됐는데 우리는 자산 가격 하락에 물가는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 준비 은퇴 대입이라는 이 검색어가 중장년층 최대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자산의 부동산 비율이 가장 큰 나라가 우리나라라는데 일본처럼 부동산이 무너지면 우리 노년은 그야말로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도 저도 안되면 주택연금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계실 텐데 집값이 회복되지 못하면 연금액도 줄어들어서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사업이든 고저장단의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아니 있어 왔기 때문에가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막연히 또다시 좋은 시절이 오리라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 시기죠. 이런 불황이 10년 20년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익 좀 덜 나도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며 임해야 한다는 거죠. 이 투자판에 프로를 가장한 이 고수들이 너무 많죠. 요즘 US에서 이 난리난 ELS 사태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1등은행 직원이라는 사람들이 이 뭐하는 짓들입니까? 원금보장이라는 은행 직원들의 말을 듣고 노후자금 2억 다 날리게 생겼다는 이분 인터뷰를 봤는데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지만 일어납니다. 부동산도 10년 20년 아니 그 이상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ELS 판매한 은행 직원은 설마 국가지수가 반토막 나겠어 라는 생각으로 원금보장이라는 설명을 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상품은 우리가 그렇게도 강조하던 MDD가 마이너스 100%에 최대 수익은 고작 7%를 주는 상품인데 이걸 말합니까? 네? 카지노 도박판에도 저런 게임은 없습니다. 환장할 노릇이죠. 여러분, 안전제일이 지난 2년의 역사상 이 손꼽힐 하락장에도 최대 손실 구간의 MDD가 마이너스 5%에 불과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안전제일의 메커니즘을 꾸준히 관찰하시고 이해하시면 저런 야바이에는 절대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후 준비의 기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 노후 준비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 재테크, 자산 정식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 내가 아니면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운영 현황 보겠습니다. 운영 성과 2021년 9월 17일부터 기간 평균 투자금 5,562만원, 누적평가 손익금 마이너스 112만원, 누적평가 승률 마이너스 2%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계좌 상황 한번 확인하시고요. 2021년 9월부터 12월 어제까지죠. 어제 종가까지 표시가 됩니다. 예, 이렇게 111만 7,924원 마이너스 2%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별 자산 배분 현황. 국가의 18%, 업종의 5%, 원자재 6%, 외환의 4%,
채권 63%, 현금 4%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타 자산가의 수익률 비교.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20.3% 기록하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6.5%, 아파트 지수 12.8%, 안전제일 마이너스 2%로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MDD도 마이너스 5.9%죠. 예, MDD 아주 중요합니다. 비중 조절 현황 보겠습니다. 비중 변동분 있는 부분만 보고 넘어갑니다. 전체 비중은 계좌평가금에서 매입 금액 이걸로 궁금하신 전체 비중은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예, 여기 전체 자산 비중이죠. 예, 전체 1억 2천에 대한 633만원의 비중 5% 나오죠. 계산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예, 코덱스 레버리지 지난주 잔고 대비 45%, 그러니까 지난주 보유한 금액 한 400 얼마 됐겠네요. 예, 여기서 플러스 45% 비중이 증가됐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1633만원이 전체 1억 2천 정도의 5%를 차지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덱스 국채선물 10년 지난주 잔고 대비 65% 늘어서 전체 대비 4%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덱스 단기채권 지난주 잔고 대비 마이너스 3% 줄여서 전체 대비 62%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S&P 지난주 잔고 대비 16% 늘려서 전체 대비 3%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덱스 헬스케어 지난주 잔고 대비 18% 늘려서 전체 대비 3%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신 천연가스 선물 줄였죠. 예, 손절 나갔습니다. 지난주 잔고 대비 24% 손절해서 전체 대비 2%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내리면은 손절하면 되죠. 예, 또 추세 올라오면은 또 그때 사서 수익 내면 됩니다. 예, 117주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118주차로 찾아뵙겠습니다.